친구랑 똑같은 S&P 500 ETF를 샀는데 내 계좌만 수익률이 반토막 나 있다고 저에게 문의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예를 들어 SPY나 VOO 이런 대표 상품들 있잖아요. 똑같은 날 비슷한 가격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몇 달 뒤에 계좌를 딱 열어보면 누구는 웃고 있고 누구는 울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S&P 500 지수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했는데 말이죠. 이건 상품을 잘못 고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 바로 증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ETF 투자 시 이걸 모른다면 녹아내리고 있는 내 계좌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 여러분께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같은 S&P 500이라도 상장 시장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P 500 ETF, 즉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해외 상장 ETF, SPY나 VOO 등 같은 거요. 그리고 국내 상장 ETF, 타이거, 코덱스, 타임폴리오 등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둘 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세금과 건보료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 상장 ETF는 분배금, 배당금에는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가 원천 징수되고 수익을 실현했을 때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반면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세 15.4%로 원천 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단 매매 차익 역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세금과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이자 같은 S&P 500인데 세금 구조가 다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상품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패시브, 커버드 콜, 액티브 이런 형태들이죠. 이번엔 상품 자체의 구조를 봅시다. 국내 상장 S&P 500 ETF 중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타임폴리오 미국 S&P 500 액티브. 먼저 타이거 미국 S&P 500은 가장 단순한 전통형 ETF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등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면서 시장 평균 수익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약 16% 수준입니다. 배당은 낮지만 장기 복리 효과가 가장 강한 전형적인 성장형 ETF입니다. 다음은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이 ETF는 일반 커버드 콜 ETF와는 조금 다릅니다. S&P 500 지수 움직임의 약 90% 이상을 참여합니다. 즉 대부분은 지수를 따라가면서 나머지 약 10%에서 발생하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설계 덕분에 상승장에서도 지수를 거의 따라가며 하락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손실을 일부 완충해 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수 90% 참여형 플러스 배당형 ETF인 셈이죠. 연 배당률은 7에서 9% 수준으로 월세처럼 꾸준히 현금 흐름이 들어옵니다. 다만 이 상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현재 상장 이후 모든 분배금 지급 기준일에 과세 기준가가 10,000원 이상이라서 모든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즉 현재는 과세형 월배당 ETF입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약 6%, 성장은 약간 줄지만 배당을 강화한 절충형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임폴리오 미국 S&P 500 액티브. 이 ETF는 이름 그대로 능동적 운용을 합니다. 운용사가 S&P 500 구성 종목 중 일부를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절하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전략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장점은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최근 1년 수익률은 약 38%로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커버드 콜 ETF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만약 운용사가 시장 판단을 잘못하면 패시브 ETF보다 낮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즉, 성과 편차가 존재하는 상품이라는 점이죠. 또한 액티브 ETF 역시 국내 상장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절세 전략입니다. ETF는 상품보다 계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ETF를 어떤 계좌에서 운용하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계좌는 배당소득세 15.4%를 즉시 원천 징수하니 그때그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ISA 계좌는 순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초과하는 수익은 9.9%
분리 과세입니다. 그리고 운용 중에 과세가 없습니다.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도 운용 중에는 과세가 없습니다. 이제 연금으로 개시했을 때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ETF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ETF는 단순히 지수를 복제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금, 구조, 계좌 등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SPY, VOO 같은 해외 상장은 세금이 다소 복잡합니다. 그리고 신고도 해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양도소득세 처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는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잡혀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액티브 ETF는 초과 수익 기회가 있지만 운용사 판단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ETF 투자에서 또한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도 있고 어떻게 담느냐도 있는 것입니다. 즉, 시장 흐름에 따라가려면 타이거 S&P 500, 배당이 좀 더 중요하다면 타겟 커버드 콜, 공격적인 난 초과 수익을 기대한다. 그러면 타임폴리오 액티브가 현재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세는 계좌가 완성합니다. 감사합니다.